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압박을 하고 공을 탈취해오며 허리를 지탱해주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 분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작지만 압도적인 활동폭으로 뛰어다니는 선수. 어딘가 친숙한 얼굴과 귀여운 얼굴의 호감형의 EPL 수비형 미드필더 이겨남는 원탑.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프랑스 대표팀 최고의 긍정 바이러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은골로 캉테입니다. 캉테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토고와 말리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1991년 3월 29일에 태어난 말리계 프랑스인 캉테는 8살 때부터 프랑스 유스팀 슈엔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지만 그리 주목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형과 함께 어린 여동생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계 핏줄을 소유했지만 파리에서 나고 자라 동네 친구들과 축구에 빠졌고 무려 10년을 동네 클럽 슈엔에서 머물렀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다행히 이민자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프랑스였기에 축구를 계속 배워나갈 수가 있었죠. 렌, 로리앙, 소쇼 같은 프랑스 프로팀 아카데미에 여러 차례 입단 테스트를 했음에도 탈락했던 캉테는 그 이유를 168cm의 키보단 자신의 퀄리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블로뉴라는 클럽 입단 테스트를 통과했고 구단으로부터 2군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2부 리그에 있던 블로뉴가 3부 리그로 강등되자 2부 리그의 캉으로 다시 이적을 합니다. 2013-2014 시즌 캉의 리그왕 승격을 시키는 1등 공신이 되면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 시즌 반짝한 선수들은 그동안 드물지 않게 있었고 2부 리그 선수여서 의구심을 품었지만 2014-2015 시즌 평점 베라티에 이어서 2위였고 태클과 태클 시도는 최상위권을 기록합니다. 유난히 작고 땅땅한 선수가 홍길동처럼 뛰어다니자 많은 감독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중 무리뉴 감독도 있었고 아르센 벵거 감독도 있었는데 벵거는 그가 유망주였을 때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고 그의 캉테는 리그왕 베스트 11에 들 뻔했습니다. 그만큼 시즌 베스트급 활약을 해서 B클럽 이적이 유력했고 당시 선수 보강에 힘을 쓰던 여우군단 레스터시티의 스카우터 스티브 왈시의 눈에 들어 100억의 이적료로 레스터시티로 이적을 합니다. 당초 리베리와 나스리의 팬이었던 캉테는 마르세유 이적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큰 무대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리그 초반 베테랑 괴한 인너와 앤디 킹이라는 붙박이 주전에 밀려서 후보로 시작을 했지만 이들이 기대에 못 미치자 라니에리 감독은 보머스전에서 과감하게 4라운드부터 캉테를 선발로 기용합니다. 무려 태클 10개를 성공시키며 성공적인 경기를 치렀고 이후 아스날전도 2대5로 패하긴 했지만 4개의 태클을 성공시키는 등 중원에서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라니에리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게 됩니다. 2015년 11월 7일 와포드전에서 첫 EPL 데뷔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레스터시티의 핵심 자원으로 넓은 활동량, 전진 드리블,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5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홈깡패 리그 2위 팀을 3대1로 깨부수는데 큰 공헌을 했고 팀은 승점 5점 차 1위가 되었습니다. EPL에서 중원 장악이 손에 꼽히는 맨시티 중원을 말 그대로 처참하게 찢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레스터가 2015-2016 시즌 우승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며 리그 특급 자원으로 떠오릅니다. 유로 2016 대표로 나섰지만 프랑스 미드필더진이 워낙 사기급이라 그의 활약이 다소 묻히는 감이 있었고 결승전은 결정하면서 팀의 준승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시즌이 끝나고 명문 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본인은 첼시행을 원해 레스터의 재계약을 뿌리치고 2016년 7월 16일 계약기간 5년에 이적료 484억의 첼시 이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적 뒤 결정적 배경엔 홍태 감독의 설득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잘 쓰기로 정평이 난 감독이었습니다. 이전 하미레스가 6년간 달았던 등번호 7번도 물려받았죠. 따라서 첼시의 7번은 곧 활동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저 프로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작고 왜소했던 한 꼬마아이가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에 서게 되었고 이적 후 첼시 중원으로 프리시즌부터 첼시의 미드필더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안정적인 플레이로 팀 승리에 기여합니다. 이전 마티치와 존 오비 미켈이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지만 재미를 못 본 첼시였기에 캉테의 합류는 매우 큰 활력소였습니다. 리그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3라운드 버니 홈경기에서 팀의 선제골과 쐐기골에 관여합니다. 그동안 첼시의 문제점이었던 중원을 강점으로 바꿔놓았고 작은 키에도 엄청난 투쟁심을 보여주며 볼을 사수하고 역습을 최일선에서 막아내고 전방으로 볼 배급, 후방에서는 볼 회전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입니다. 마티치의 폼이 지난 시즌만큼 올라오지 못하자 중원에서 수비적 플레이, 중원 조율, 볼 간수에다 전방 공격수에게 넣어주는 패스 같은 공격적인 능력마저 보여주며 첼시의 중원은 곧 캉테가 다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경기였던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블린트와 포그바를 중원에서 정리하고
69분 페드로의 패스를 받아서 스몰링까지 벗겨내고 골망을 흔듭니다. 콩테 감독은 그래서인지 캉테를 매우 아꼈고 국가대표에서 뽑혀 국대와 소속팀을 왔다갔다 경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합니다. 활동량은 여전했지만 패스와 드리블 성공률은 떨어졌죠. 23라운드 리버풀전에선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며 이날 태클만 무려 14개 중 9개를 성공시키며 뛰어난 수비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24라운드 아스날전도 마티치와 함께 둘이서 중원을 씹어먹으며 캉테에 대한 압박과 대인마크가 허술해지면 이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FA컵 8강전 맨유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다비드 데이아를 무력화시키는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 외에도 역습 시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었으며 지공 시 유독 민첩성을 살린 번뜩이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첼시의 3백 전환 이후에도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등 공격 가담이 많아졌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마티치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 자신이 앞으로 나가도 뒤에 마티치가 받쳐주어 가능해졌습니다. 뒤에 캉테를 놓고 뒤를 받치게 한 후 마티치와 오스카가 중앙에서 공격을 맡았는데 제대로 못하면서 후방의 캉테만 죽어나가자 오스카를 아예 제외시키고 마티치의 위치를 내려 둘 다 공격과 수비 모두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콩테의 이 전술은 성공을 거두어 서로 보완해주며 캉테와 마티치의 조합으로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두 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활동량은 또 활동량이지만 캉테의 치명적인 차단 능력은 과거 마키렐레와 비교되며 첼시 리그 우승은 캉테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여론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편보인 끝에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 사무국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싹쓸이합니다. 2017-20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드링크워터가 첼시로 오게 됨에 따라서 레스터 우승 조합이었던 캉테, 드링크워터를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리그가 시작이 되고 개막전 팀이 개판으로 흘러갔지만 캉테는 수적 열세에 불리한 팀을 먹여 살리며 훌륭하게 경기를 치러냈고 토트넘전에선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적인 측면을 많이 도와줘 공격 재능까지 펼칩니다. 후반 막판 역전골도 캉테의 전진 드리블로 시작이 된 것이었죠. 시즌 첫 골은 친정팀이었던 레스터 시티전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활약들이 연이어 보여주었지만 인터뷰에서 캉테는 스스로 올해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제 생각에 축구에선 한 경기가 끝나면 그걸 잊고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겸손한 말을 전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고 동료들에 의하면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으며 첼시에선 항상 1분씩 지각을 하면서 벌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선 데샹 감독의 지각 지적이 있자 5시간 일찍 도착하는 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급이 2억 3천만 원인데 미니 쿠퍼를 타고 다닙니다. 동료들은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는데 왜 미니를 타냐는 질문엔 자신은 레스터 시절 구입을 했는데 미니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해 팬들로부터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호감을 얻습니다. 2020년 캉테는 정든 미니 쿠퍼와 결별을 하고 벤츠를 타기 시작합니다. 또한 팬의 집에 찾아가서 게임을 하는 등 초탈한 면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018 월드컵에서 캉테는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지만 어린 시절 함께 집안을 돌봤던 캉테의 형이 월드컵 직전 사망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캉테는 형의 사망 사실을 숨기며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졌고 8강과 준결승전에서 도합 25개의 가로채기를 성공시킵니다. 메스를 지웠다는 팀 동료 마토이드의 극찬에 그는 아니야 함께 한 거야 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결승전 조기 교체는 아쉬웠지만 결승전까지 프랑스는 포그바 중심이 아닌 캉테 중심이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캉테의 활약으로 프랑스는 20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유로 2016 준우승의 아쉬움까지 털어냅니다. 2019년엔 6년 만에 첼시 유로파 우승에도 기여했죠. 2019-20 시즌 폼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오히려 조르지뉴, 코바치치 조합이 승률이 높다지만 사실 전술에서 캉테를 공격적으로 쓰는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캉테의 실력이 월드클래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잦은 부상과 재활과 경기를 반복해 시즌 14경기 출장에 그칩니다. 은골로 캉테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서 전문가들로부터 동 포지션은 최고의 선수지만 EPL 최고의 선수는 아니라는 평을 듣습니다. 첼시의 합류 이후 4시즌 동안 캉테는 분명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많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그건 탑 클래스 선수들이 하는 것이라는 박한 평을 받습니다. 이에 데브라이너, 에릭센, 델리알리 등과 비교를 한 것인데 이런 논쟁은 수비를 전담하고 있는 선수가 공격수들과 비교하며 누가 최고냐라는 논쟁이 불이 붙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는 것이 중론. 그만큼 캉테의 역할은 아주 귀하기 그지없고 팀 또는 감독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선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프랑스의
전설적인 마키렐레의 태클, 홀딩 능력과 비에이라의 폭발적인 힘, 활동량이 합쳐진 은골로 강태. 2020년 다른 해보다 아쉬운 모습이지만 첼시 중원의 작지만 거대한 존재감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야기의 전 30대를 훌쩍 넘긴 노장임에도 세 번째 득점왕에 도전 중인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